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시도민들은 탄핵 인용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대선 주자를 비롯한 정치권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향후 전개될 전국을 예상하며 헌재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세월호 인양이 추진됩니다. 인양 뒤 선체를 조사할 위원회도 꾸려집니다. 3년 전에 개통된 도로가 지반 침하가 심각해 대형 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운명의 시간은 15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탄핵 선고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탄핵 인용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헌재에 주문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원로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함께 발표한 시국 선언문을 통해 탄핵과 더불어 민주연립정부 수립과 개헌, 지방 분권 등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역사적 단죄야말로 4.19 혁명과 5.18 광주항쟁, 6월 민주항쟁을 대성하는 촛불혁명의 명령이다. 올겨울 내내 국정농단 사태로 우려와 분노 속에 시간을 보내온 시민들은 이제 각자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마지막까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헬조선, 여기 지옥이다, 탈조선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감옥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동안 18차례 촛불 집회를 이끌며 대통령 퇴진을 촉구해온 시민운동본부는 5.18 민주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시민들과 함께 역사적인 선고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함께 모니터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파면이냐 복귀냐, 운명의 날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촛불 시민들이 요구해온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이 순조로운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될지 전 국민의 눈이 헌재에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긴장하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의 대선 주자들은 향후 전개될 전국을 전망하며 헌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이틀째 광주를 방문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의 요구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둘로 갈린 민심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느낄 많은 불안과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더 추스리고 안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주자들은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인용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반드시 집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탄핵 국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통령 선거가 되면은 이제 이 어지러운 나라를 누가 건질 것인가? 천정배 전 대표도 국민의당과 호남이 중심이 되는 개혁정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 초에는 우리가 집권하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우리 호남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냅시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대선 주자들은 특별한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를 예상하며 향후 전국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내일 서울 지역의 최고 등급의 비상경계인 가포비상이 발령되면서 전남 지역 경찰도 지원에 나섭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따른 불복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부터 모레까지 순차적으로 목포와 여수, 순천경찰서에서 각각 80명 안팎의 경찰들이 상경 지원에 나섭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내일 의료비상이 내려지면서 경찰관들의 연가가 중지되는 등 경계태세가 강화됩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3년 만에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세월호 실제 인양에 나서면서 곳곳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세월호 선체 아래에는 받침대인 리프팅 빔이 설치돼 있습니다. 33개의 리프팅 빔 양끝에는 66개의 인양줄이 모두 연결된 상태로 이 줄들을 끌어올려 선체를 인양하게 됩니다. 다음 달 사고 해역의 물살이 가장 느려지는 시기는 5일. 해양수산부는 이때부터 실제 인양을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배 위에서 이제 그 와이어를 나머지 한쪽 끝을 연결을 하고 인양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현장에는 세월호를 끌어올릴 두 척의 제킹 바지선이 도착했고 세월호를 운송할 반잠수식 선박도 이달 안에 배치됩니다.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인양 뒤 선체를 조사할 위원회도 만들어집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포 절차가 남았지만 인양을 앞둔 만큼 국회와 희생자 가족들은 8명의 위원들을 미리 구성하기 위해 선박 전문가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바들이 너무 많고 증거물에 대해서 엄밀하게 조사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세월호 미수습자는 9명. 팽목항에서 상주하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도 인양 시점에 맞춰 목포 신항으로 거처를 옮겨 인양 절차를 지켜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훔친 차를 타고 다니며 절도 범행을 저지른 무면허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순경찰서는 지난달 10일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다니며 1,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17살 이모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무면허인 이들은 문이 열리는 승용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폭 30cm, 깊이 2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청 측은 싱크홀에 골재를 채워넣는 등 임시 복구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북구청은 노후화된 우수관의 연결 부위가 뒤틀리면서 집안 침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만도 못하다는 비난을 받는 도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이 너무 많아 대형 사고의 우려가 높은데 단순히 하자 보수만으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개통된 49번 도로입니다. 정부가 건설비를 대고 전남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그러나 개통 4년도 안 돼 비포장만도 못한 도로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도로입니다. 어느 정도 요철이 심한지 제한속도 80km로 달리면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도를 올릴수록 차량의 진동이 심해지고 교량 구간에서는 몸이 튕길 정도입니다. 특히 대형 차량도 차체가 들썩이고 승용차는 바퀴가 뜰 정도로 요철이 심합니다. 운전하면 많이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니까 많이 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그 대형 차들이 다니면서 길이 좀 많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쏟아지는 민원에 전남도가 한 조치는 높이를 맞추기 위한 임시 포장이 전부, 심한 곳은 30cm 높이까지 메워야 할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치마 구간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전남도는 F1 대회 기간 개통에 맞춰 공사를 서둘러 발생한 문제라며 연약 지반이 문제이지 부실 시공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개는 연약 지반은 시간과의 전쟁이에요. 시간을 충분히 주면 좀 그런 게 적고 좀 서둘러서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진도와 해남, 영암 기업 도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로 12km 구간이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도로로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국내 시장 2조 원, 세계 300만 대 생산 규모까지 성장한 드론. 지스트가 국제대회에서 세계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보통 드론들은 배터리만으로 이게 가동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보시다시피 그 선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 선으로 전력을 공급을 해줘서 그 전력으로 이 배터리를 충전시키면서 드론이 계속 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200m까지 올라갈 수 있게 제작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세계 기록은 이런 소형 드론 같은 경우는 한 190m 정도, 이 정도까지 현재 올릴 수가 있습니다. 착륙을 하게 되면 착륙할 때 충전을 할 수 있게 한 건데 이게 이제 착륙이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m 반경 내에 아무데나 이렇게 착륙을 하더라도 이게 충전이 돼야 돼요. 그 기술을 저희가 세계 최초로 드론에 적용한 걸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이런 유선 충전 드론을 쓰게 되면은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드론이 계속 날면서 교통 관제하는 데 쓸 수가 있거든요. 환경 감시나 산불 감시 이런 데도 이제 드론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드론이 세계 기록을 갱신해 상공 200m 이상까지 올라가듯 우리 지역 대학들의 노력도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중간역에서 서지 않고 서울에서 광주를 직통으로 오가는 고속열차가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용산역과 수서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직통열차를 운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선로 배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 광주 간 운행 시간이 1시간 25분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무정차 열차의 운행 횟수와 시간 등은 기술 검토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에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KTX 2단계 노선과 사업비 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1차적인 조사 결과를 비공개 보고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기획재정부에 KDI의 용역 결과를 함께 검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지만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며 최종 결과 발표는 조기 대선 전국 등을 감안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5가지가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91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양동시장은 지역 선도시장 육성 사업에, 말바오 시장과 봉선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각각 선정되는 등 5개 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91억 원을 확보했고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올해 154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경제고용진흥원을 통해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인턴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 기업과 청년 인턴에게는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는 440명이 인턴으로 참가해 이 가운데 3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올해는 76명을 인턴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보혜양조가 매화 개화 시기에 맞춰서 해남 보혜매실농원을 이달 말까지 무료 개방합니다. 보혜매실농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매실농원으로서 14만 평의 대지에 14,000여 그루의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매화 만개 시기는 오는 20일 전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무용협회 신임 회장에 이영애 전 광주시립 무용단 단장이 선임됐습니다. 이 회장은 무용인구 저변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젊은 무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과 다양한 수익사업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부회장은 나인수 금호 중앙여고 교사와 서영 송원대 교수, 오윤환 광주시립발레단 지도위원이 맡았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은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에 수출입 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기업 지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센터에서는 FTA 활용 지원과 기업 전문 상담관을 통한 해외 통한 애로 해소, 무역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신규 교육 사업 추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남학에서 건축자재 도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남학 골프 연습장 인근 공터에 보관 중이던 김모 씨의 건축자재가 도난당한 데 이어 어제 새벽에도 도난당했습니다.